자, 이제 교과서를 펴고 연필을 들고 함께 차근차근 공부해 볼까요? 교과서 30쪽입니다. 1번, 고대 이집트에서 수를 표현한 방법을 알아봅시다. 아래 표를 보면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수를 관련된 모양으로 그려서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고대 이집트 숫자를 이용해서 직접 수를 써봅시다. 첫 번째 수를 볼까요? 올챙이 한 마리는 숫자 10만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30만이 되겠네요. 손가락 하나는 만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손가락이 2개니까 2만이 되겠네요. 연꽃 모양은 어떤 수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요. 1000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잘 모르겠으면 교과서 30쪽 표를 함께 보며 해봅시다. 밧줄은 100을 나타내는데 4개가 있으니 400이 되겠네요. 말발굽 모양은 10을 나타내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30이네요. 마지막으로 막대기 모양이 하나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한번 고대 이집트 숫자만 보면서 다시 읽어봅시다. 준비됐나요? 시작. 32만 1431. 어때요? 잘 읽히나요? 이제 아래에 있는 빈칸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세요. 교과서 맨 뒤에서 두 번째 쪽에 붙임딱지가 있습니다. 직접 그려도 좋고 붙임딱지로 붙여도 좋습니다. 교과서에 해보고 다 한 친구들은 화면을 클릭해주세요. 답을 확인해 볼까요? 어때요? 모두 맞게 해결했나요? 내가 쓴 답이 선생님이 보여준 답과 조금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교과서 31쪽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어떤 내용인지 말해봅시다. 중간중간 고대 이집트 숫자가 있습니다. 과연 안 틀리고 한 번에 읽을 수 있을까요? 교과서 30쪽에 있는 표와 함께 보면서 교과서 31쪽 글을 같이 읽어봅시다.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이집트 기자에 있는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대피라미드는 3개. 실제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인 고대 이집트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바닥과 만나는 피라미드의 한 변은 약 230m입니다. 피라미드는 약 230만 개의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때요? 잘 읽어보았나요? 마치 암호를 푸는 것처럼 재미있지 않나요? 이번에는 고대 이집트에서 수를 표현한 방법을 이용하여 글을 써봅시다. 여러분이 겪었던 일이나 상상해서 숫자가 들어가게 글을 써보세요. 그리고 숫자는 뒤에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고대 이집트 숫자로 써보세요. 혹시 잘 생각이 안 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준비한 예시를 보고 숫자를 고대 이집트 숫자로 바꿔서 써보세요. 여러분이 학교에 오면 여러분이 쓴 글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봅시다. 그럼 교과서에 글을 다 쓴 친구들은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교과서 32쪽입니다. 4번. 고대 이집트 숫자와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비교해 봅시다. 인도 아라비아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요?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바로 인도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그럼 교과서 그림을 보며 함께 표를 채워볼까요? 만이 200개인 수는 200만이죠. 그래서 100만을 나타내는 그림을 2개 그렸네요. 인도 아라비아 숫자로는 200을 먼저 쓰고 만을 나타내는 공 4개를 쓰면 되겠죠? 그럼 100이 6개, 10이 3개, 1이 2개인 수는 어떤 수인가요? 632. 그렇습니다.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먼저 써볼까요? 632, 6, 3, 2. 적었나요? 그럼 고대 이집트 숫자도 붙임딱지를 붙여서 나타내 봅시다. 100을 나타내는 밧줄 모양이 6개, 10을 나타내는 말발굽 모양이 3개, 2를 나타내는 막대기 모양이 2개. 잘 붙였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수입니다. 100이 4개, 10이 8개, 1이 3개인 수를 나타내 봅시다. 먼저 이게 어떤 수인지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그래요. 483. 인도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보세요. 483. 이번에는 고대 이집트 숫자를 붙여봅시다. 100을 나타내는 밧줄 모양이 4개, 10을 나타내는 말발굽 모양은 8개, 마지막으로 1을 나타내는 막대기 모양은 3개를 붙이면 되겠죠? 표를 완성한 친구들은 다음으로 손가락을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고대 이집트 숫자를 사용하여 두 수의 합을 구해보세요. 다음 두 수는 아까 우리가 표에서 완성했던 수와 같네요. 표에 붙임딱지로 붙인 고대 이집트 숫자를 보며 덧셈을 해볼까요? 먼저 100을 나타내는 밧줄 모양의 숫자부터 세봅시다. 몇 개인가요? 처음 수는 100이 6개, 두 번째 수는 100이 4개. 네, 10개네요. 100이 10개면 어떤 수가 되죠? 그렇죠. 100이 10개면 1000이 됩니다. 그럼 1000을 나타내는 숫자인 연꽃 모양을 붙여볼까요? 이번에는 10을 나타내는 말발굽 모양을 세봅시다. 처음 숫자는 3개, 두 번째 숫자는 8개네요. 그럼 총 몇 개죠? 네, 11개네요. 10이 11개면 어떤 수죠? 우선 10이 10개면 100이 되죠. 그럼 10이 11개면 100이 하나, 10이 하나가 되겠네요. 그러면 100을 나타내는 밧줄 모양 1개, 10을 나타내는 말발굽 모양 1개를 붙여볼까요? 이번에는 1을 나타내는 숫자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수에서 1이 2개, 두 번째 수에서 1이 3개네요. 그럼 총 5개가 되겠군요. 1을 나타내는 숫자인 막대기 모양을 5개 붙여봅시다. 드디어 고대 이집트 숫자를 사용한 두 수의 덧셈이 모두 끝났어요. 완성된 수를 한번 읽어볼까요? 1113. 만약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로 계산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한번 교과서 빈 곳에 632 더하기 483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계산 방법이 더 편한 것 같나요? 만약 더 큰 수끼리 계산하거나 곱셈이나 나눗셈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다음 수를 어떻게 나타냈을지 생각해 보세요. 1000만이 3개인 수는 어떤 수인가요? 그렇죠. 3000만이 되겠죠. 여러분이라면 1000만을 어떤 그림으로 나타낼 건가요? 한번 교과서에 1000만을 나타내는 숫자를 그려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 줄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1000만을 3번 그려서 1000만이 3개인 수를 나타내 보세요. 다 적어보았으면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교과서 33쪽입니다. 고대 이집트 숫자와 인도 아라비아 숫자의 다른 점을 찾아 정리해봅시다. 먼저 고대 이집트 숫자는 어떤 숫자를 사용했나요? 네, 여러 가지 그림을 숫자로 사용했죠. 인도 아라비아 숫자는 0부터 9까지의 10가지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인도 아라비아 숫자에서는 309라는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 3과 9 사이에 어떤 수를 사용하죠? 네, 0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고대 이집트 숫자에는 0이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 숫자를 나타낼 때 우리는 붙임딱지를 사용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수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우리처럼 붙임딱지를 사용했을까요? 아니죠. 직접 그림을 그려서 나타냈을 것입니다. 수를 쓰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겠죠? 반면에 인도 아라비아 숫자는 고대 이집트 숫자에 비해 수를 쓰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4과 9개를 보고 우리는 9라는 숫자를 적을 거예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 숫자로 쓰려면 막대기 모양의 숫자를 9번 그려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쉬운가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까 우리가 덧셈 계산을 했던 걸 떠올려 봅시다. 고대 이집트 숫자에는 자리값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수를 세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아라비아 숫자에는 1, 10, 100, 1000, 만 등의 자리값이 있기 때문에 자리값에 맞추어 계산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이 알게 된 점이나 느꼈던 점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다 적었으면 다음으로 손가락을 클릭해주세요.